내가 땅을 사서 곡식 대신 나무를 심은 이유. 30대 중반쯤이었다. 흙을 밟고 있을 수 있고 마음껏 하늘을 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했다. 나무에 그물 침대를 걸고 누워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마침 아내 역시 흙을 만지며 텃밭을 가꿔 보고 싶다는 마음을 비췄고 아내의 동지에 힘을 얻은 나는 그 길로 땅을 구하러 다녔다. 주위 사람들은 달동네 단칸방 신세도 못 면하는 형편에 땅부터 사느냐며 혀를 찼지만 나는 그에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몇 달간 발품을 팔아 선택한 곳이 강원도 화천 산자락이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기운을 받아서인지 여름에도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형세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운이 닿았던지 마침 매물로 싸게 나온 땅이 있었다. 소개해준 이의 말로는 마을의 분홍이 대대손손 농사를 지어온 비옥한 땅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채갈까 싶어 덥석 땅을 사버렸다. 돈을 갚기 위해 한동안 꽤나 고생을 해야 했지만 내 땅이 생겼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땅을 마련하고 보니 문전옥답이라던 그 땅은 형편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세월 화학비료와 제초제, 바디랑을 덮은 비닐더미에 치여 숨통이 멎어 있었다. 옥수수를 비롯해 몇 가지 작물이 자라고 있었지만 요소비료를 한 줌씩은 써야 겨우 알을 맺을 것 같았다. 퇴비를 쓴다 한들 항생제가 한가득인 가축의 분뇨 정도이니 얼마 안가 땅을 영영 못 쓰게 될 것이 자명했다. 나는 한동안 그곳에 머물며 생각했다. 애초에 내가 땅을 산 이유는 흙을 밟으며 자연과 생명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화학비료와 항생제로 멍든 땅에 씨를 뿌려 곡물을 거둔다 한들 그것이 과연 건강하겠는가? 병든 땅을 되살리지 않는 한 답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땅을 되살릴 수 있을까? 생각 끝에 나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아내의 소망을 미룬 채 땅을 갈아엎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작물들을 남김없이 걷어낸 다음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자작나무 묘목들을 들여왔다. 사방이 논밭인 그 땅에 나무를 심기로 결심한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나무 뿌리가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흙을 되살릴 균근이 모여들 테고 그로 인해 병든 땅은 다시 크고 작은 생명들이 숨쉬는 건강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생명이 땅 대신 병든 땅이 내게로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아픈 나무들을 고치러만 다녔는데 땅을 고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소식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이 문전옥답을 사들여 나무를 심는 것을 두고 매우 못마땅해했다. 무엇이든 심기만 하면 잘 되는 땅인데 아무런 수출도 없는 나무를 심는다며 시비를 거는 이도 여럿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땅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이 땅은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저를 믿고 조금만 지켜보시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뒤로 한 채 나무를 심은 지 벌써 30여 년. 내 무릎팍에도 미치지 못했던 어린 자작나무들은 해마다 성큼성큼 자라 20m에 이르는 청년나무로 성장했다. 묘목을 가져다 심고 어린 나무가 치이지 않게 풀을 솎아주고 때에 맞춰 적당한 간격으로 옮겨주고 저 혼자 튀어나온 격가지들을 잘라주면서 마치 아이 키우듯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희끼리 숲을 잃어 다른 많은 생명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이 매년 떨어뜨리는 낙엽들로 흙은 다시 비옥해졌고 주변은 온갖 생물들이 모여 사는 풍요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병들어가던 땅이 자작나무들로 인해 다시 살아나 생명의 땅으로 거듭난 것이다. 몇 해쯤 지났을까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높은 곳까지 자란 자작나무 줄기에 샛노란 꾀꼬리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제법 튼실해진 자작나무 줄기들은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둥지를 지켜주었고, 꾀꼬리들은 비옥한 땅에 숨은 벌레들을 연신 물어다 새끼들을 먹였다. 뿐만인가 꽃이 채 피지 않은 3월이면 고라니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와 농장 가장자리에 심어놓은 원칠의 잎을 뜯어먹기도 하고, 배고픈 멧돼지 식구들이 땅속의 구근과 지렁이를 먹고 가기도 한다. 땅을 샀을 때부터 소출을 거둘 욕심이 없었으니 넉넉한 인심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준다. 사람들은 내가 농장을 샀을 때 땅이 어땠는지 얘기하면 통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돈 될 만한 작물을 심지 왜 나무를 심었느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하지만 나는 곡식 대신 나무 심은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고 정주영 현대회장은 생전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한 이야기인지 개인적인 소망에서 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태어나 한 일 중 가장 보람된 일이 나무를 심은 것이다. 나무와 함께 찾아온 온갖 생명을 바라보며 한없는 보람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누린 행복까지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몇 년 전부터 아내와 나는 곱게 자란 자작나무 사이에 명이를 심고 있다. 울릉도 초기 이주민들이 이것을 먹고 목숨을 구했다고 해서 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풀이다. 그러고 보면 자작나무들로 인해 되살아나 생명을 품게 된 우리 농장에 참 잘 어울리는 풀이다. 가끔 농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명이나무를 내놓으며 나는 말한다. 직접 심은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지금도 나는 이 모두가 신기하고 경이로울 뿐이라고. 이제는 나무 사이에 그물 침대를 걸고 누워도 다 자란 자작나무에게선 힘든 기색이 없다. 사람은 나무를 심고 나무는 사람을 키운다.